자, 이어서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10강은 제2절 공동체 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실무도 잘 나오고 우리도 잘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관리 방법 봅시다.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 의무 관리 몇 가지라고 그랬죠? 이제는 네 가지가 아니라 5가지다 그랬어요. 저는 5가지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2가지 있죠. 하나는 자치 관리하거나 또 하나는 주택 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 즉 위탁 관리하게 되겠죠.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건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일단은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 관리 방법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자치 관리, 또 하나는 위탁 관리다. 위탁 관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다? 주택 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내려가서 먼저 자치 관리 봅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입자 등이 자치관리학을 정한 경우는 입대인은 11조 1항 따른 요구, 이게 뭐냐면 사업주체가 그 아파트 지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 얼마가 입주하면 과반수가 입주하면 요구하거든요. 관리하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 요구가 들어오면 사업체로부터 요구가 들어오면 이튿날부터 몇 개월 내? 6개월 내 소장을 뽑은 다음에 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력 장비 갖춘 자치관리기를 구성해야 됩니다. 몇 개월 내? 6개월 내. 어느 날부터 6개월 내?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누가 요구했는데? 사업체가 요구했는데. 왜 요구했는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2조 1항 2호 마목에 따라서 의무 관리대상 공동체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 신고 수리되는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의무 관리가 아닌데 그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동의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의무 관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의무 관리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입대기가 만들어야 되죠? 그 입대기 만든 다음에 이제 신고합니다. 시장군청장한테 신고하는데 이 수리된 날부터 이제 자치관리였으면 그날부터 6개월 내 자치관리기구를 만들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택관리업자한테 위탁관리하다가 뭐를 갈아탄다고요? 자치관리로 갈아탈 때는 입대인은 위탁관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치관리기구 만들어야 될까요? 끝나기 전에 연결시켜서 만들어야 될까요? 끝나기 전에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종료일까지 끝날 때까지 자치관리 만들어가지고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할 때 A 회사 자동차 보험했다가 다른 회사로 갈아탈 때 끝나고 이틀 있다가 갈아타면 좋겠어요? 재수없으면 이틀 그 사이 사고 나버려요. 연결시켜야 되겠죠? 또 뭐냐면 또 같은 보험회사를 하더라도 끝날 때 연결시켜야 되겠죠? 하루나 뭐 이게 이틀 있다가 연결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때 사고 나면 진짜 전 재산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시키라는 얘기죠. 관리 방법 갈아탈 때도 연결시켜야 된다. 그 뜻입니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는 당연히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탁관리하려고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 입자 등이 위탁관리 정했으면은 입대위가 어떻게 한다? 누굴 선정한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합니다. 업자 정합니다. 주택관리업자. 그래 위탁관리하는데 기억 어떤 방식으로 정하냐? 요즘은 그 발전돼가지고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거기 전자입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입찰 방식이 어렵다, 곤란하다 할 때는 그걸로 안 할 수도 있다 나오죠.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 안 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입찰 방법은 대통령령을 정하는 방식이 따르게 되는데 뭐 경쟁 입찰에다 등등 나와요. 거기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겼어요. 저 위탁관리인데 그 주택관리업자가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되게 잘했다 못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주택관리업자가 일을 되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어요. 보니까 아파트가 지저분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임기가 끝나서 다시 주택관리업자 다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업자가 또 내미는 거예요. 입찰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그때 이럴 때는 그 입자 등이 일정 조건을 갖춘 다음에 입대에다 요구합니다. 저 업자는 입찰할 때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일정한 동의 받아가지고 입대에다가 그 기존의 그 주택가입자는 이제는 어떻게 하도록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하지 말게 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입대인은 그 요구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택가입자가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경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입니다. 공동관리는 묶어서 하는 거죠. 구분관리는 쪼개서 하는 거죠. 일단 쪼개는 건 몇 세대 이상 쪼개느냐? 밑에 보니까 쪼개는 거,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 나누는 겁니다. 자, 공동관리는 묶어서 하는 겁니다. 이때 묶을 때 보니까 분양주택 옆에 임대택도 같이 묶을 수 있다 없다? 공동관리. 임대 아파트도 같이 묶을 수도 있어요. 같이 묶어서 공동관리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나오죠? 어쨌든 입주자 대표는 필요할 때는 공동관리도 할 수 있고 구분관리도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 쪼개면 되고 공동관리는 옆에 뭐가 있어도 괜찮다. 임대 아파트도 같이 공동관리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52쪽 올라갑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동관리할 때는 여기 A단지가 있고 여기 B단지가 있으면 여기 A단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B단지 사람과 같이 공동합시다 라고 동의를 해줘야 되고 B단지 사람들도 우리 A단지와 같이 합시다 동의를 해줘야 되지. A단지 사람들이 만약에 자 B하고 같이 공동관리 합시다 하니까 그 A단지 사람들이 거기는 물이 나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동의를 받아야 돼요. 여기도 동의받고 여기도 동의받는데 얼마 동의받냐? 올라가 보니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관리합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한쪽이 뭐일 때 여기가 임대 아파트다. 여기가 임대택일 때는 그쪽은 얼마 동의 받습니까? 그건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여기는 입주자 대표하고 임차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되고 여기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야만 같이 묶어서 공동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쪽에서 누가 동의해줘야 된다고요?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 대표도 역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관리들은 몇 세대까지 할 수 있냐? 나중에 이제 기본서 할 때, 기본관리 할 때 배우겠지만 1500세대 이하가 원칙이에요. 아무리 공동관리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1500세대 이하만 묶어서 할 수 있어요. 묶을 때는. 구분관리는 몇 세대 이상 쪼개는 것이고 500세대 이상 쪼개는 것이고요. 네 번째, 공동택 관리기구. 그래서 입대이나 관리처에는 공동택의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전유 부분은 자기네 집이고 자기네 집을 위해서는 안 합니다. 각각 집을 위해서는 안 해줘요. 안방 건너방 때문에 해주는 건 없어요. 복도 계단 같은 공용 부분을 갖다가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공동택 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 거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 뭐하고 뭐가 섞인 거예요? 입주자 대표하고 혼합주택단지는 뭐다?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같이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분양주택 대표로 누가 나오고 임대주택 대표로 누가 나오냐 그 뜻입니다. 거기 보니까 같이 공동 협의할 때 결정할 때 분양주택은 누가 나온다? 거기 입주자 대표가 나와요. 자, 저는 여기 분양주택의 대표 나왔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나오면 되고 임대주택은 누가 나오느냐 결정하려고 임차인 대표가 아니에요. 거기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다. 그래서 분양주택 대표, 입주자 대표, 임대주택 대표,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다만 그 임대사업자가 나올 때 그 임대아파트에 임차인 대표가 있다 그럴 때는 임대사업자가 미리 누구하고 협의하고 나온다? 임차인 대표하고 협의하고 나오면 돼요. 사전에 협의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누가 대표다? 임차인 대표다, 임대사업자다. 임대사업자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임대택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 전환.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이거 뭡니까? 원래 의무 관리가 아닌데 주민들이 동의해가지고 야 우리도 의무 관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의무 관리가 아닌데 우리도 의무 관리 해보자 이런 거면 그러면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야.
어떤 절차에서 이 전환하게 될 것인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의무관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봅시다. 법 2조 1항 2호 마무리에 따라서 즉 원래는 의무관리가 아니었는데 의무관리 공동택으로 전환하는 공동택입니다. 이게 소위 뭐라고 한다?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의 의무관리 전환 공동택인데 원래는 아닌데 전환하는 공동택입니다. 이거의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왜 갑자기 관리인이 나왔을까? 이상하다. 갑자기 웬 듣도 못도 못한 관리인이 나왔는가? 이건 약간 깊은 얘기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입니다. 의무관리가 아닙니다. 여기 의무관리입니다. 자, 의무관리는 반드시 뭘 만들도록 되어 있죠? 입자대표 만들어야 돼. 입자대표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3개월 내에 이렇게 나오죠? 실무에서 배웠죠? 요구하면 3개월 내에 입자대표 만든다 나오죠. 그래서 의무관리 입자대표가 있어요. 입주자대표 있습니다. 근데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입자대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의무관리가 아니도 간판은 입자대표가 있어요. 간판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세대다. 그러면 이 100세대 아파트 의무관리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도 가보면 먼저 관리사무실도 있고 뭐다? 입자대표라고 딱 명판이 있어요. 이렇게 입자대표 사무실이 있어요. 입자대표 이렇게 명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뭐고 이건 뭐냐? 이건 명판도 입자대표면 법적으로도 입자대표예요. 근데 요거는 명판은 입자대표이지만 요거는 뭐냐면 관리단이에요. 관리단. 입자대표가 아니라 관리단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관리단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단에서 일을 하는 대표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일을 갖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관리단 일을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전환할 때는 이때는 입대기가 있다 없다? 없죠. 아직 전이니까 전 단계니까 뭐만 있다? 관리단만 있고 관리인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관리인을 말한다. 관리인이 누구한테 거기 전환 신고를 합니까? 거기 소위 말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제는 우리가 의무관리가 아닌 걸 의무관리로 전환합니다 하고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의무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대표 있다 없다? 없죠. 대신 누가 있었죠? 관리단이 있었죠. 그 관리단의 책임자 누굽니까?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자, 우리가 원래는 의무관리가 아니었는데 이제 의무관리를 합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가르고. 그래서 관리인이 누구한테 신고하러 가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구청장은 어느 구청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은 뭐냐면은 구의원을 뽑는데 구의회가 있는 구청이 바로 자치구청장입니다. 자치구청입니다. 즉 여기 서초구도 자치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 여기도 구의원 뽑죠. 이런데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한테 신고하게 되는데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퉁치냐면 그냥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얘기하던데 그냥 퉁쳐서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복잡하니까. 결국에는 관리인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저희 이제 의무관리 할 겁니다. 그래요? 당신들 원래 의무관리 아니었죠? 예, 아니었는데 이제는 할 겁니다.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리인이 게을러서 안 한다. 관리인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누가 한다? 여기 살고 있는 누가 한다? 거기 살고 있는 입자들이 얼마 이상이? 10분의 이상이 도장 찍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관리인이 안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데? 그런데 거기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다시 괄호 열고. 관리인을 말하며 해놨죠? 관리인이 하면 되는데 다만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는 법 9조 3 1항에 따라 공동대로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자, 일단은 요거 100세대 아파트죠. 그러면 관리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봅시다. 100세대 아파트 관리단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리단 만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안 걸려요?
100세대 입주했어요. 사람들 입주했습니다. 관리단 만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나 안 걸린다? 좀 걸리겠죠. 입자들이 모여서 관리단 만드니까 회의하고 그러니까 걸리는데, 그러면 혹시 이 관리단이 생기기 전에 우리 전환하자 그랬으면 요 시점이잖아요. 이때는 관리단이 있다 없다? 없죠. 관리는 없죠. 그때 누가 한다 거기? 법 몇 조 나오죠? 거기 법 9조 이렇게 나갑니까? 법 9조 3 이렇게 나가죠. 이게 누구냐면 이 아파트를 이 아파트를 분양한 자예요. 분양한 자. 이 분양한 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는. 관리단 이전은 분양한 자 있겠죠. 소위 이제 사업체가 되겠죠. 분양한 자가 이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이 아파트는 원래는 의무관리가 아니면 의무관리 할 겁니다. 신고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나고서 관리단 때 하게 되면 그때 누가 신고하면 되고? 관리인이 하면 되고, 아직 관리단이 없을 때는 누가 하게 되고? 분양한 자가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양진한 신고예요. 의무관리 대상 신고예요. 의무관리 대상 신고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다? 의무관리가 안 했는데 의무관리로 변신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새로운 내용이고, 내년도 시험 문제에 나올 높은 부분이에요. 이것이 2020년도에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선하죠. 다음 관리이관. 관리이관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누가 관리하죠? 아파트 지었으면 사업체가 관리하죠. 그러다가 이제 관리관부 결정되면 만약 주택관리업자로 넘기면 주택관리업자 넘기면 되고, 자치관리하면 자치관리한테 넘기면 되겠죠. 소장한테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관리이관하는 거예요. 봅시다. 의무 관리상 공동 건설한 사업체는 언제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그랬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 관리한다. 이건 실무에서 들어봤죠? 입주를 관리하게 되고, 만약에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들한테 이제 어떻게 한다? 입주했습니다라고 통지하고 관리학을 요구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요구받은 입주자 등은 몇 개월 내? 3개월 입대를 만들도록 돼 있죠? 밑에 나오죠? 3개월 내 입주자들을 만들어야 되죠. 이건 의무관리니까 입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대 회장이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 결정했을 때는 그 사실을 갖다가 누구한테 거기 사업체나 또는 의무 전환 관리단 공동체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변경사항도 마찬가지다. 이거 뭔 소리인가? 천천히 합시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입대위 회장이 생각하기를 이제 입주자 등이 결정했구나. 어떻게? 위탁관리다. 자치관리라 결정했다. 그러면은 혹시 위탁관리 결정할 때는 누구까지 선정해야 되죠? 업자까지 선정했겠죠? 그거까지 결정했을 때. 위탁관리는 업자까지 결정했을 때. 그리고 자치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랬으면 이제 누구한테 거기 통지하냐면은 사업체한테 통지합니다. 사업체한테 통지하고 또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인데, 근데 중간에 뭐 한 거다? 중간에 뭐로 변했다? 의무관리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의무관리로 전환했으면 이때 의무관리로 전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 누구한테 통지해준다? 거기 입대회장이 누구한테 통지해준다? 거기 공동택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관리인에게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신고는 누구한테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대회장이 보통의 경우는 사업체한테 통지하면 돼요. 근데 중간에 분양 전환할 때는 누구한테 통지하고? 관리인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관리인에게. 관리인 나왔다는 것은 중간에 분양 전환 된 거예요. 그때는 관리인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는 관리인한테 얘기하기를 여기도 이제 뭐가 된다? 의무관리다라고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관리방법 어쩌겠다? 관리방법이니까 위탁관리할 것이다. 이제 의무관리 전환했으니까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 아니면은 자치관리 정해가지고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관리인에게 통지는 의무관리 전환했을 때 얘기하는 거. 보통은 누구한테 통지한다고요?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왜 복잡해졌느냐? 의무관리상 전환하는 바람에 이곳이 관리인도 막 들어가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살이 늘어난 거예요. 올라갑시다. 갈아입어. 그래서 사업체는 입대일부터 통지가 와야 되죠. 몇 개월 내 통지가 와야 되죠? 아까 결정했다 통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간도 통지가 안 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자치관리를 했다. 그럼 몇 개월을 구성해야 되죠? 6개월을 구성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때는 성질 나면은 관리하다 누구한테 맡겨버린다고요, 여기?
주택관리업자한테 선정해서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원래 관리할 것을 기다리다 인계를 안 받으니까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택관리업자한테 선정해서 맡겨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맡긴 다음에 시집이 뚱 떼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는 입자 대표하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처 사실 알려줘야 돼요. 사업체한테 얘기하기를 사업체는 입대일이라든가 또는 시장 등한테 알려줍니다. 입대한테 얘기를 야 당신네들이 인수인계 늦게 받아서 지금 업자한테 맡겨버렸어?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 또 누구한테 신고하게 되고 알려주는 거고 시장, 군수처한테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준단 말이죠. 자, 인수인계 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보통은 누가 인수인계 한다? 사업체가 인수인계 하게 되겠죠. 또는 의무 관리상 전환 공동체일 때는 이때 누가 보통 많이 나오죠? 관리인이 나오죠. 관리인이 이제 위탁 관리하면 주택관리소에 맡기면 되고 자치관리할 때는 자치관리소장한테 넘기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넘기느냐. 그래서 사업체 이건 보통이고 의무 관리상 전환 공동체일 때는 누가 넘겨야 되고 관리인이 이제 넘겨야 되겠죠. 입대가 생기니까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기업 넘기느냐. 첫째, 입대회장부터 주택관리자 선정했다. 그러면 그 주택관리자한테 넘기면 되고, 자치관리다 하든 자치관리 구성 그 기관한테 넘기면 되고, 또 디귿은 뭐냐면 누가 열받아가지고 주택관리자 맡겨버렸다. 사업체가 인수인계 안 받으니까 넘겨버렸잖아요. 주택관리자한테. 그러면 그 주택관리자한테 넘겨줘야 돼. 일을 넘겨줘야 돼요. 사업체가 넘겨줘야 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동체 관리처가 변경될 때도 똑같이 같은 식으로 해줘야 된다.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됐으면 A업자로부터 B업자가 일단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또 위탁관리해서 자치관리했다. 이때 또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게 넘겨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제3절 입대와 관리계약입니다. 입대입니다. 입대는 되게 잘 나오죠. 입자대표는 자치적인 그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인데 자, 입대는 몇 명 구성하느냐? 밑에 4명 이상이다. 4명 이상입니다. 왜 4명 이상이냐? 지구사업자인데 왜 4명 이상이냐? 임원이 4명 이상입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임원이 4명 이상이라서 최소 4명 이상 돼야 돼요. 만약 4명 뽑으면 다 임원이에요. 회장님, 이사님 이러는 거예요. 4명이 다 임원이니까. 4명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성원이 뭐가 되냐? 동별 대표자가 구성원이에요. 동대표가 바로 입대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표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입대에 들어가면. 소위 동대표에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동별 대표자 쭉 앉아있습니다. 정식 명칭 동대표가 아니라 동별 대표자라 부릅니다. 이때 동별 대표자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다양하게 뽑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아파트 동이 있고 이렇게 동이 있고 뭐 이렇게 동이 있다. 이렇게 동이 있고 이렇게 동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여기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느 동이 제일 커요? 여기가 세대수가 제일 많겠죠. 이럴 때 여기가 선거구를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1선거구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거 둘 잘라서 2선거구, 3선거구 그 다음에 요거 4선거구, 5선거구 요거 세 개 잘라서 6선거구, 7선거구, 8선거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한 선거구당 동대표가 몇 명 당선된다? 한 명에 한 명.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동대표가 총 몇 명 나옵니까? 8명 나오는 거예요. 8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 당선시켜요. 한 명씩. 이 선거구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복도로도 할 수 있고, 층별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니은에 보니까 하나의 공동단 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자, 공구로 아파트를 갖다가 지을 때 공구별로 지었다는 것은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 109, 여기 209, 여기 309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109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입주한 거 있죠? 먼저 입주한 데부터 일단 입대를 먼저 입주한 데부터 뭐 만든다? 일단은 입대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입대 구성하고 그 다음 먼저 입주한 데부터 입대 구성 그 다음에 나머지 공구가 과반수가 입대했다. 나머지 공구가 과반수 입주하면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입대를 만든다. 그 뜻입니다. 봅시다. 여기 수개 공구로 분할할 때는 순차적으로 건설할 때는 먼저 입주한 공구부터 입대를 구성하고 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공고 입주인자가 과반수 취하면 다시 또 묶어서 입대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좀 약간 어려운 얘기 있어. 가리고 임대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만약에 이것이 여기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는 여기는 원래는 언제만 건설할 때 먼저 입주했을 때 입주한 순서대로 분양권은 입주한 순서대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공급을 할 때. 근데 이 임대아파트는 이미 입주해 있어요. 입주하지 않았어요. 이미 입주해 있잖아요. 이미 입주해 있단 말이죠. 다 입주해 있어요. 그 대신 이게 현재 여기 입주한 사람의 지위는 입주합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아파트니까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나중에 10년이면 10년 기간 차면 다시 사게 돼요. 팝니다. 임대사업자가 돈 주고 임차인한테 팔거든요. 이건 분양전환.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돈을 조금 부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누구 아파트 된다? 자기 아파트 되잖아요. 자기 아파트 되는 걸 분양전환이라 불러요. 그럼 이 양반들 나중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분양전환하려면 돈을 준비해야 돼요. 돈을 갖다가 분양전환 받으려니까 목돈을. 다만 은행에서 융자 받겠지만은 그런데 분양전환 받으면 이제는 이 양반들이 뭐로 변했어요? 입주자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전환 되면은 여기가 분양전환 했다. 그럼 여기부터 뭐 만든다? 여기서부터 입대인 만들게 될 것이고 다음 단계가 또 반 이상이 분양되면 과반수 분양되면 다시 묶어서 입대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입주 순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주했으니까 분양전환 시점, 즉 임차인의 지위가 입주자로 변한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입대일을 만든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분양전환은 뭐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사는 거예요. 이 가격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은 비싸다 막 대마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동대표 선출. 그래서 동대표 선출할 때는 일단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중에서 설정합니다.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동대표는 여기 동대표 나오게 됐죠. 몇 명이 나와야 될까요? 동대표 여기서 8명 나와야 되겠죠. 여기 세든 사람 원래 동대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인 쪽만 나와야 돼요. 주인의 배우자 나와도 괜찮죠. 주인의 누구 나와도 괜찮고 뭐 아들 손자도 나와도 괜찮죠. 이게 나오면 되는데 이 경우에서 만약에 여기 우리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동대표 나오고 싶다. 그러면 A가 요 일동에 A가 얼마 살았냐면 5개월 살았어요. 5개월 살았어요. 근데 A가 말이죠. 이 8동으로 여기 몇 동이 여기 1동, 2동, 3동 여기 이쪽이 몇 동이죠? 1동. 6동입니까? 6동에 8선곡으로 이사 갔어요. 6동에 1동에 1선곡으로 있던 이 A가 5개월 살다가 6동에 8선곡으로 이사 가서 여기 3개월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에 총 몇 개월 살았습니까? A가 8개월 살았죠? 그럼 일단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이상 살면 되니까. 그것이 어디냐면 나옵니다. 거기 기억해 보니까 해당 공동택단지에 주민등록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거주하고 있을 것.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동대표 일단 후보 나와요. 그러면 A는 이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후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8개월 됐으니까 나오겠죠. 나올 수. A는 더군다나 입주자잖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A가 말이죠. 아는 사람이 어디가 많냐면 1동에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옛날에.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동에서 나오면 분명히 당선될 텐데 지금 8선거구 왔잖아요. 8선거구잖아요. 이때 A가 1선거구에 나갈 수 있다 아니면 꼭 8선거구에 나가야 된다. 이거 결정해야 돼요. 꼭 8선거구 나가야 돼요. 왜냐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에 나가야 된다. 그게 니은이에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에 나간다. 니은. 보니까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맞춰 거주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6개월은 전체로 따지는 것이고 나올 수 있는 건 현재 거주하는 거 나오는 8선거구 나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A가 뭐가 돼야 되고 입주자가 돼야 돼요. 지위가 입주자. 자기 집에 해야 돼요.
그런데 후보자가 없어요. 8선거 후보니까 다 뭐다? 아무도 안 나와요. 입주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후보 나올 수 있냐? 세든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봅시다. 그게 세든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보니까 다만 입주자인 A 같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없는 선거구는 다음 및 대통령 요건을 갖추면, 즉 6개월 이상 거주한 말이죠. 사용자도 세든 사람도 동대표 나올 수 있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세든 사람도 동대표 나오게 돼요. 이제. 똑똑하면. 다만 그 대신 누가 후보 없을 때, 입자가 안 나올 때, 입자 후보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 후보가 없으면 사용자도 동대표 나올 수 있다. 어쨌든 동대표 뽑을 때는 어떻게 뽑느냐?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뽑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즉 무슨 선거하듯이? 대통령 선거하듯이 뽑습니다. 직접 뽑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도 될 수 있다? 세든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 동대표 될 수 있네.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대표 결격 사유. 동대표 못 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 안 됩니다. 첫째 보니까 미성년자 안 돼요. 수염이 덥수하게 났어요. 근데 지금 따져보니까 거기 요즘 뭘 본다고 그러죠? 호적을 봅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봅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호적이란 말 안 쓰죠. 가족관계 등록부 봤더니 18세 10개월 됐어요.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염이 많이 나고 목소리 굵어요.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안 돼. 미성년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미성년자 아니냐를 언제 날짜 기준하느냐? 여긴 어느 날짜 기준합니까? 거기 선출 공고일, 선거 공고일 기준입니까?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입니까? 거기 보니까 서류 제출 마감일이에요. 서류 제출 마감일 해가지고 날짜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서류 제출 마감 기준 해가지고 미성년자 아닌가 따져가지고 되는 거예요. 또 비성년 후견인, 비한 후견인,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청취에서 행위 무능력자 있죠? 행위 무능력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누가 좀 더 모자른 분이요? 비성년 후견이 더 모자라요? 비한정 후견이 더 모자라요? 모자른다면 비성년 후견이 더 모자르죠. 나중에 민법 청취에서 신물나게 배워요. 이런 분들 안 돼요. 또 파산들은 들어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자라고 무조건 낳는 것이 아니라 복권이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이법, 즉 공동도갈법, 주택법 등등도 위반해지고 실형선고 받았어요. 금고 이상 실형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어떤 끝내놓고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지나야 돼요. 실형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들어가 사는 거예요. 실형선고 들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끝내야 돼요. 가석방에서 어떻게 끝내든가 뭐 해서 끝내야 돼요. 끝내고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리을 집행유예, 금고상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들어가 살아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이거는 집행유예 끝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굳이 몇 년 지날 필요가 없어요. 집행유예만 끝나면 선고 나올 수 있어요. 2년 지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다. 그건 뭔 소리냐? 여기 금고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금고 이상은 원래 금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상에는 들어갈까? 들어가죠? 금고 이상. 금고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금고 밑에 또 있겠죠? 금고 이상이 누가 있냐면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해드리는데 금고 위에 뭐가 있냐면은 징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위에 사형이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 밑에 뭐로 연결되냐면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 그 다음에 몰수, 이렇게 9가지 형이 있어요. 형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몰수 같은 거는 뭐다, 만약에 뭐다 이게 살인용구로 썼다 그럼 총 같은 거 못 써야 되겠죠. 또 뭐다 이거 화투 같은 거 뭐죠? 도박했죠. 도박하면 그 돈도 판돈도 몰수하잖아요. 몰수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금이 지금 뭐보다 더 낮게 돼 있죠? 자격 상실이나 자격정지보다 벌금이 더 낮게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군입대학 교수다. 뭐 누가 연상되겠지만 군입대학 교수가 말이죠. 그분이 만약에
자격 상실되는 게 좋아요? 형을 받을 때 벌금 받는 게 좋아요? 여기 사실상 보니까 벌금 받는 게 낫죠.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벌금 받으면 겸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형이 벌금 받게 되면 자기 상실 같이 겸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양자택일하라면 나는 모택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수가 국대 교수는 모택일 한다. 만약 하나만 택일하라면 전 벌금 받게 그러겠죠. 왜? 이건 완전히 쫓겨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벌금이 더 낮은 거예요. 이거보다 낮습니다. 근거 이상이니까 근거죠. 근거 이상이니까 근거, 징역, 사형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걸 실형선고는 들어가 살았단 말이죠. 교도소 들어가 사는데 그리고 그 기간을 끝내야 되겠죠. 끝낸 다음 몇 년 지나라고요? 2년 지나잖아요. 2년 지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것보다 사실상은 뭐는 포함 안 된다? 사형은 포함 안 돼요. 사형 집행하고 2년 되면 뭐가 돌아다녀요? 유령이 돼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와가지고 어디? 여기 누구죠? 동대표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와가지고 아파트가 또 누구십니까? 제가 사형당했는데 동대표가 소원이었는데 2년 지나서 왔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형은 거의 없어요. 다만 얘는 있겠어요. 사형 선고받는데 특별 사면 해가지고 사면됐다. 그러면 괜찮겠죠? 그럼 2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 사극에 있잖아요. 사약을 내리겠다 하고 막 뭐 칼로 이렇게 목을 치려는데 잠깐만 하고 어미어미어 살려서 이렇게 다 살아나 몰라도 드물어요. 이건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거와 징역일 때 끝내고 2년 지나는데 징역과 근거는 어떤 차이냐면 둘 다 들어가 사는 건 똑같은데 징역은 반드시 뭐하는데 여기서 일을 해요. 뭐다? 이걸 정력에 복무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뭐 영화 7번 방인가 8번 방인가 그 선분이가 있었죠?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하잖아요. 그게 징역 사는 거 일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거는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본인이 원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은 근거는 일 안 해도 되는데 징역은 반드시 일하도록 돼 있어요. 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겁니다. 거의 같아요. 외국은 징역과 근거를 같이 취급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징역 따로 근거 따로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살고 2년 지나야 되고 근데 집행유예는 그냥 끝나면 돼요. 근데 여기 근거가 집행유예가 되잖아요. 여기 근거 이상 집행유예 되잖아요. 거기 근거 이상 집행유예 됐잖아요. 근거 이상 집행유예 돼 있잖아요. 근거도 집행유예 할 수 있고 징역도 집행유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 더 낮은 벌금이 집행유예가 없었어요. 이게 집행기간 끝나면 이 형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더 낮은 벌금은 집행유예가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높은 놈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뭐냐 벌금도 집행유예가 있어요. 이제는 다만 금액이 작아요. 아마 500만 원 이하 아마 500만 원 이하 정도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그게 지나면 500만 원 안 내도 괜찮아요.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이번에 벌금도 예외적으로 소액은 집행유예도 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더 높은 놈도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거 지나면 안 살아도 되는데 벌금도 어떻게 한다? 지나가면 안 내도 된다. 다만 금액이 작을 거예요. 500만 원인가 이렇게 아마 이럴 때 봐줘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집행유예 받으면 2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기타 대통령 정하는 사항은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자세히 배우면 되겠어요. 그때 배우면 됩니다. 임원입니다. 임원은 세 가지 종류 있어요. 회장, 감사, 이사 셋이 있는데 나중에 배웠지만 회장은 1명이고 감사는 2명 이상이고 이사는 1명 이상.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그래서 모두 4명 이상인데 부회장은 없어요. 부회장 없습니다. 동창회도 부회장 있죠? 이건 부회장 없습니다. 그럼 부회장은 누가 대신 역할을 하냐? 이사가 부회장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회장이 뭔가 유고됐다면 이사가 대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근데 임원들은 누구 중에서 뽑냐면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아요. 동대표 중에서 임원 뽑는다고요. 입대해서. 그러면 아까 동대표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 세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용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원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노리죠. 근데 회장은 원래 안 돼요. 회장은 될 수 없다. 세든 사람은 원칙으로 회장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나 감사는 될 수 있어요. 원래 사용자는 회장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대표 거기 중에서 회장 입후보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입대에 입후보자 하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누구도
세든 사람, 사용자도 전체 입자 과반수 서명 동의받으면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 어차차 하면 사용자, 세든 사람도 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일단 동대표도 될 수 있고 또 여차차해서 회장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길은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죠. 그죠? 다 뭐가 없을 때? 입주자인 동대표가 후보가 없을 때 조건들이죠. 그 뜻입니다. 회의록 보관하고 쉬겠습니다. 회의록 보관은 뭐냐면 입대위가 회의록 했잖아. 회의했잖아. 그러면 회의록은 누가 작성한다? 입대위가 작성해요. 그러면 회의록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관한다? 옆에 보니까 누가 보관한다? 관리 주체에게 보관하게 합니다. 관리처가 보관하게 되고, 그럼 만약에 입주자 등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입대위에 가야 된다? 관리처한테 가야 된다? 관리처한테 가가지고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줘야 되고, 복사해주면 복사해준다면, 다음 복사할 때 돈 누가 내고? 복사해가는 자가 낸다. 그것이 바로 밑에 동그라미 5번의 회의록 보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입대에 대한 일부 규정을 했습니다. 쉬었다가 11강에서는 입대 교육, 구성교육, 즉 동별 대표자 교육 시키는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